이더리움 뉴스는 잠잠하고 큰 움직임도 없는데 ETF 자금은 연일 유입되고 있고 선물 시장은 또 사상 최고치예요. 그리고 고래들의 매집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입니다. 지금부터 이더리움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최근 글로벌 시장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조로 인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도 이더리움도 일시적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하락장인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계셨을 건데,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더리움 ETF에는 자금이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6월 17일 기준 이더리움 관련 현물 ETF에 총 1,110만 달러의 순유입이 있었고,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블랙록의 ETF가 하루 만에 3,670만 달러가 유입이 됐거든요. 이걸 일주일 전체로 보면 5억 2,800만 달러, 개인 투자자의 유입까지 포함하면은 총 6억 9,900만 달러, 하나로 약 9,593억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이게 단순한 수치로 보이시나요? 그게 아니라 기관은 지금 이더리움을 분할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건데, 자, 잘 아시겠지만 개미는 하락하면 팔고 상승하면 그때서 따라 붙습니다. 뉴스가 터지고 나서야 움직이는 거죠. 하지만 기관은 달라요. 가격이 빠질 때를 기회로 보고 들어옵니다. ETF 자금은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예요. 미리 들어와서 나중에 팔아먹을 준비를 하는 게 기관의 방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기관의 움직임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선물 시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6월 16일 기준 이더리움 미결제 약정이 약 365억 6천만 달러, 하나로는 50조입니다. 일부 데이터에선 400억 달러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이거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기 매매가 아니라 중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포지션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죠. 즉, 이더리움을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자산으로 본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체인 지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루 만에 87만 이더리움이 고래 지갑으로 유입됐고, 지난 일주일간 1000에서 10,000 이더리움을 보유한 고래 지갑 수는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이건 거래소 거래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흐름이거든요. 온체인 데이터를 본 사람만 볼 수 있는 진짜 수급 신호죠. 그리고 이런 흐름은 절대 뉴스에 먼저 안 나옵니다. 이건 먼저 보는 사람들이 바로 시장의 승자거든요. 이더리움은 이제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에서 돌아가는 DApp, NFT, 스테이블 코인, 디파이까지 이미 세계 최대의 블록체인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덴쿤 업데이트 이후에 레이어 2 수수료는 줄고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은 단순히 차트상 눌림이지 기술적으로는 더 단단해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시끄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법정 통화,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자산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대한 전환점 위에 서 있거든요. 이 흐름은 단순히 코인 가격이 오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존 금융질서 자체가 재구성되고 있는 흐름, 그 안에서 우리는 투기꾼이 아닌 투자자로서 기술, 인프라, 구조적인 연결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급속도로 성장 중인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더리움 생태계의 구조적인 확장이에요. 이더리움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기반 인프라이자 프로토콜 레이어, 그 위에 수많은 DApp, 디파이, 레이어 2 네트워크, 브릿지, 스테이킹 시스템들이 얹혀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반등하게 되면 단순히 가격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태계 전체,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필수 구성 요소들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게 되거든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코인은 바로 그 이더리움 생태계와 기술적으로 붙어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이 코인은 단순히 ERC20 기반이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더리움의 메인넷에서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기능적으로 호출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가스비를 절감하거나 데이터를 압축해서 더 빨리 처리하거나, 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해주는 롤업 구조에 관여합니다. 이런 코인들은 기술적으로 기생하는 게 아니라 공생하는 구조예요. 쉽게 말해 이더리움이 숨을 쉴 때마다 함께 숨을 쉬는 코인이라는 거죠. 이건 테마의 일시적인 연결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엮여있는 관계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이더리움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이 코인의 사용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NFT를 민팅하거나
디파이 플랫폼에서 자산을 스왑하거나 다오 투표를 실행할 때 그 모든 트랜잭션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처리가 되는데, 이때 이 코인이 가진 기술이 실제로 백엔드에서 작동을 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혹은 사용 수요가 이 코인에 집중되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의 수요는 곧 유틸리티의 수요로 이어지죠. 유틸리티의 수요가 증가하면 토큰의 경제적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최근 일부 기관이 이더리움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 결제 전송 인증 부분에서 이 코인을 실사용하는 정황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유럽의 한 금융기관에서는 내부 블록체인 검증 테스트에서 이 코인의 기술이 실제 구현된 것으로 추정되는 트랜잭션이 확인되기도 했고, 몇몇 온체인 분석가는 이미 이 코인의 월간 활성 지갑수가 조용히 증가 중이라는 사실을 추적하고 있어요. 즉, 이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이 코인은 이더리움이 성장하면 같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더리움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럴수록 이 코인의 필요성도 커지고 수요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는 2024년 후반부터 급증하고 있어요. 이러한 흐름은 결국 이더리움의 사용량 폭증으로 이어지는 건데, 이때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코인이 있다면, 그 코인은 이더리움이 성장할수록 더 필수적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즉, 테마의 연동이 아니라 함께 움직여야만 하는 관계라는 겁니다. 지금은 조용해요. 하지만 저는 이 조용함을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차트가 반등하고 뉴스가 쏟아진 다음엔 누구나 말하죠. 오르기 전에 미리 살 수 있었더라면 하고 말이죠. 저도 그랬었고요. 하지만 그땐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데이터도 뉴스도 조용하지만 물 밑에서는 분명히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제가 그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고 제 포트폴리오에 담아뒀습니다. 그 정보를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 번호,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도 적어두었습니다. 이 번호로 부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진짜 정보만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시고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흐름은 단순한 반등이 아닐 수 있어요. 새로운 판이 깔리는 첫 움직임,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신조 있는 코인 투자 김신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